그러면 옛날보다 소득도 높아졌고 경제도 좋아졌다고 그러던가요? 뭐 어쨌든 많은 경우 통계청에서 나오던 그런 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뭐 내년엔 뭐 대학교 그 정원이 그 시험 보는 사람보다 많다고 그랬나요? 시험 보는 사람이 엄청 줄어든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변화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평균이든 크기든 그런 걸 갖고 왔는데 데이터에 이런 대표값 갖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는 거죠. 뭐 하나의 숫자로 뭐 얘기해봐. 뭐 가끔씩 그렇게 하죠. 금융 같으면 혹시 그 VAR라는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위험 수치 뭐 그런 게 있는데 위험에 우리 회사가 금융회사에 우리가 이제 위험할 정도를 나타내는 걸 이제 한 숫자로 만들어봐 그랬더니 그 유명한 금융회사에서 그거 만들게 했는데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이제 대표값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쓰거든요. 그리고 사실 너무 쉽잖아요. 옛날에 너무 쉽게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평균?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평균 아시잖아요. 뭐 100개가 있으면 우리 반 수학 평균은 얼마야? 그러면 이제 수학 점수 다 더한 다음에 학생 수만큼 나눠주는 거죠. 근데 가중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가중평균. 뭔가 가중평균은 뭐냐면 어떤 값은 조금 그 뭐 추가를 더해주고 어떤 값은 뭐 그 영향을 덜 주는 거. 가중평균 좀 쓰나요? 평균은 많이 쓰잖아요. 평균은. 가중평균은 어떨 쓸 것 같나요?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사실 누가 그랬죠? 통계가 이제 아주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거짓말에는 그냥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통계가 있다고. 이제 마크 트웨인이 꼬아서 한 얘기인데 마크 트웨인 얘기하면서 자기가 했다고 안 했어요. 저기 영국의 무슨 수상인가? 옛날 총리가 이런 말 한 거 있지 아니야. 이제 거짓말에는 뭐 그냥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통계가 있다. 비슷하게 마크 트웨인은 그런 말장난들을 많이 하는데 재미있는 말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숫자로 거짓말 안 하죠. 근데 거짓말장애는 숫자로 거짓말한다. 숫자를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어쨌든 얘기가 왜 그렇게 하는 가중평균 얘기했는데 가중평균 할 때 예를 들어서 농심 어느 한 회사를 하고 지칭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농심으로 한번 해볼까요? 농심이 라면 그래도 어떻게 어디서 많이 파나? 뭐 농심에서 이제 라면 같은 거는 정부에서도 신경 많이 쓰잖아요. 물가 서민들이 많이 쓰는 먹는 거라서 라면 값 같은 거, 과자 값 같은 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농심에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우리는 뭐 물가로도 오르고 그래서 전체 5%를 이제 인상을 5% 너무 많은가? 1% 할까? 1%를 인상했다고 이제 얘기했다고 쳐보죠. 근데 신라면은 10% 올렸어요. 1%, 이 계산 맞추기가 힘들다. 일단 신라면은 1% 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라면이 있나요? 참깨도 농심인가요? 너구리가 농심인가요? 너구리는 5% 인상, 1%만 인상했다고 치죠. 1%.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 너구리 말고 안성도 1%만 인상했어요. 자, 우리는 인상률이 어떻게 되냐면 12야. 12인데 3으로 나니까 3으로 4% 올린 거죠. 4%. 이게 인상률이 4%라고 발표하는 게 맞냐 이거죠. 신라면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신라면이 90% 팔리고 얘가 뭐 5% 팔린다고 얘를 10% 올려놓고 얘는 1% 올려서 우리는 4%밖에 인상 안 했다고 하면은 이게 되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왜 가중평균은 요럴 때 요 판매량 얘기 주신 대로 판매량을 곱한 상태에서 영향도가 큰 놈을 이제 가중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저렇게 우리가 몇 프로 올렸다는 걸 발표할 때 그냥 더해서 나눈 것 같고 뭐 했다고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가도 그렇죠. 물가도 뭐 몇 프로 해서 다 이제 해서 그냥 평균하면은 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가중평균 같은 거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중간값. 그냥 평균을 쓰는데 중간값. 중간에 있는 건 왜 쓸까요? 중간에 있는 거. 예.
극단값, 예.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그 평균이라는 놈이 그런데 요거는 재미있는 사례를 제가 뒤에 하나 해놨어요. 극단값, 기억만 해두세요. 중간값을 쓰면은 이제 그 극단값에 덜 영향을 받는다. 뒤에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절사평균. 절사평균을 실제 쓰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절사평균 쓰는데. 극단값을 딱 빼버리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것도 예. 뒤에 그 제가 그걸 해놨는데 그 답을 줘버리시면 재미가 없겠네. 피겨 그 점수를 낼 때 제일 점수 많이 준 걸 빼고서 이제 평균을 낸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했지 그때? 한 몇 명을 해놨나? 몇 명은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선수한테 점수를 많이 주니까 제일 점수 잘 준 걸 빼고서 이제 절사 평균을 이제 하죠. 편파 판정 같은 거. 이거 여기도 쓰여 있었구나. 가려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특이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야. 너무 이상하게. 평균에서 너무 멀어. 너무 멀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안 버릴 때가 있어요. 안 버릴 때. 뭐냐면 그 놈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 기계 고장 같은 걸 알고 싶을 때 기계 고장은 평소하고 데이터가 다른 놈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특이값을 찾아내야 돼요. 그놈 자체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는 보통 같으면은 이제 너무 튀어난 거를 이제 버리죠. 많이 버리는 게 이제 뭐 2시그마나 3시그마. 시그마를 쓰는 이유가 전기분포면은 2시그마면 95%인가요? 3시그마는 99%? 그 1% 특이한 것들은 배제하고 한다. 5% 특이한 걸 배제하고 한다에 따라서 시그마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상검출, 이상하게 동작한다는 거 할 때는 이제 특이값이 대상이고 그래서 그 6시그마 이론인가 뭐 그런 놈들이 이제 특이값에 대한 얘기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제 생산 공장에서 이제 어퍼 컨트롤 리미트, 로어 컨트롤 리미트이라는 얘기를 해요. 어퍼 컨트롤 리밋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놈의 과자가 무게가 10g씩 돼야 된다. 근데 이게 평소에 요즘 10g 근처인데 어느 놈이 이제 이 밀가루가 많이 묻었어요. 많이 묻어갖고 얘가 한 15g이 됐어.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과자가 딱 발견되는 순간 그걸 만든 그 기계를 의심해야 돼요. 이 기계가 앞으로 계속 그럴 거냐 가서 얼른 봐야 돼. 이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밀가루가 붙은 건지 기계에서 나온 밀가루인지 그냥 우연히 한 거라면 기계 고장은 아닌데 이게 계속 그럴 건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평균하고 이제 분산에서보다 3시그마 이상인 그 제품들이 무게든 크기든 그런 게 나오면은 빨리 그 라인으로 뛰어가서 거기 라인 점검해야겠죠. 어퍼 컨트롤 리밋, 로어 컨트롤 리밋 해서 그 시그마 뭐 그런 값들 를 조정을 하는 그런 이상 검출 같은 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쓰는데 여기서 그 용어 하나가 뭐 로버스트하다, 굳건하다 뭐 그런 영어로 쓰는데 그냥 저렇게 많이 그냥 써요. 한글로 굳건하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어떤 의미냐면은 극단값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민감하지 않는다는 건데 사례를 한번 보셔야 아실 거예요. 일단 실습을 먼저 할까? 실습 보면 이제 아까 데이터 깔라고 그랬죠? 아까 데이터.zip에서 혹시 다 풀어놓으셨어요? 디렉터리에? 테스트하실 디렉터리. 여기 테스트하실 디렉터리로 이제 옮기는 거. set working 디렉터리고요. 여기 보통 윈도우에서는 요 슬래시를 쓰잖아요. 역슬래시를 쓰잖아요. 근데 역슬래시 써버리면 얘가 이제 요 다음 자를 특수문자가 아니면 일반 문자로 보라는 뜻이 돼버려서 여기 슬래시로 해주셔야 이제 제대로 먹힐 거고요. 디렉터리. 그래서 요 디렉터리로 옮겨가 체인지 디렉터리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할 디렉터리 밑에다가 요 데이터를 푸시면 데이터 밑에 요거에 CSV 파일들이 많이 생겨요. 데이터.zip 받으셨죠? 데이터.zip 혹시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셨어요? 저기 전달을 어떻게 좀 카톡인가 뭐 있을 텐데 데이터.zip 해서 그 디렉터리에다가 풀면은 요 밑에다가 이제 여러 개의 CSV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디렉터리 밑에다가 그 CS 파일 하면 읽어오면 그냥 그 디렉터리에다가
요 디렉터리에다가 다 하시면 요 디렉터리명이 필요 없고요. 데이터 밑에다 하셨으면 이렇게 해서 읽어라. CSV, 요 콤마 separated value, 콤마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 밸류를 읽어라. 읽어서 요 변수에다가 다 넣어줘. state라는 변수로 넣어줘라는 거거든요. 넣어보시면은 여기 앞쪽에 헤드는 요 앞쪽에 이제 뭐 6개 데이터, 7개 데이터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필드가 state, 뭐 그 population, 뭐 moderate, 그 범죄, 살인 범죄율, 그 다음에 그 abbreviation이라고 해서 그 미국에 있는 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AL은 알래스카일까요? CA는 캘리포니아 할 거예요. 그거에 이제 그 주의 약자를 대인의 형태가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아마 팩터겠죠, 팩터. 얘는 뉴메릭일 거고, 얘도 팩터일 거예요, 아마. STR로 해서 한번 보시면은, 스트럭처를 한번 보시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실제 뭐, 계산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스트럭처를 안 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걸 읽어서 헤드를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가, 예? 데이터 슬래시가 빠져야 돼요. 데이터 슬래시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 디렉터리에다 그냥 풀면은 요걸 빼시면 되고요. 저는 요 디렉터리 밑에 데이터라는 걸 디렉터리를 만들고 거기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데이터, 디렉터리 밑에 있는 거를 읽어와라 라고 해서 한 거라서, 앞쪽 그 데이터를 좀 보시고, 우리가 앞에서 평균 배웠고, 뭘 배웠죠? 평균 배웠고, 절사평균 배웠고, 중앙값 배웠고, 그 가중평균 배웠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손으로 계산하실 수 있죠. 아니면 계산기 갖고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는 R을 쓰니까 R로는 그놈들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좀 볼 거예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쉽잖아요. 자, 우리는 이 인구 평균을 보고 싶어요. 인구 평균. 전체 미국 주 50개 주인가요? 지금 51개인가? 52개가 됐나요? 뭐 저기 하와이, 알라스카가 생기고 그다음 또 이제 푸에르토리코인가 거기도 뭐 미국의 주로 뭐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나요? 예, 푸에르토리코가 국민 뭐 투표해갖고 자기네 미국 뭘 영어로 하겠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영이면 주가 아닌가? 뭐. 어쨌든, 여기 콜로라도, 캘리포니아가 시오. 콜로라도는 시오네요, 시오. 어쨌든. 자, 요거 인구 평균을 이제 내보겠다. 그 아래 명령은 민이에요, 민. 민인데, 여기 이 스테이트, 얘가 데이터 프레임인데, 요 컬럼명 갖고 액세스 할 수가 있어요, 컬럼명. 액세스를 할 때, 여기 보면 요 대괄호가 2개 붙었죠. 대괄호가 2개 붙었어요. 하나 붙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스테이트하고 달러 표시하고 포퓰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쌍따옴표 없이 포퓰레이션에도 같아요. 그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컬럼을 액세스할 때 달러 요 컬럼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거를 대괄호를 하나에서 이렇게 컬럼명을 넣을 수가 있는데,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넣은 상태에서 그걸 스트럭처에 넣어보세요. 다시 말해서 STR 하셔갖고 스테이트 요거 2개 한 거랑 한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한 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리턴되는 형식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돼요. 데이터 프레임 리턴돼서 mean이라는 게 mean이라는 함수는 벡터에 대해서 동작하게 돼 있어요. 벡터에 대해서 동작하게 돼 있어서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오는 순간 안 돼요. 근데 요거를 2개를 넣어주면은 리턴되는 값이 벡터로 돼요. 벡터 형식으로. 혹시 따라오셨나요?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스테이트가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스테이트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걸로 스트럭처 해보면 이게 데이터.점 프레임일 거예요. 프레임. 근데 이 스테이트의 한 라인만 이제 알고 싶어요. 근데 스테이트 여기 달러 여기 그 컬럼명 포퓰레이션 하면은 요거는
벡터 형식으로 이제 나와요. 벡터 형식으로. 그다음에 스테이트에서 나는 이제 포퓰레이션 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쌍따옴표 이렇게 이 쌍따옴표에서 이렇게 컬럼명을 줄 수가 있어요. 포퓰레이션에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스트럭처에 넣어 보면은 str을 넣어 보면은 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와요.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게 좀 잘 나오는 게 없나 모르겠네요. 이것도 되는 건가? 요 민이란 펑션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들어오는 건 벡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트럭처를 한번 보시면은 스테이트 하나, 둘, 쌍따옴표 포퓰레이션 이렇게 하면 이게 벡터가 돼서 이 상태에서는 평균 함수가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그냥 쉽게 보시면 요거 하나만 해서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막 안 나와. 그래서 이 민이라는 놈이 좀 이상하네. 아니면 내가 깐 R이 이상하네. 그렇게 이건 괜찮은데요? 이게 잘 나옵니다.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두 개라는 거. 그래서 평균 쉬워요. 민 평균 구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절사 평균도 그냥 민인데 여기 보시면 트림을 0.1%를 잘라내라. 남은 거 갖고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중앙값 미디안 중앙값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100개 있으면은 순서 1, 2, 3, 4, 5, 6, 7, 8 해서 뭐 중간에 있는 놈 100개 있으면 50번째하고 51번째 이제 그 합해서 나눈 걸 해요. 짝수면 홀수면은 이제 중앙값이 딱 있지만은 그 다음에 웨이티드 민 그러니까 가중평균 하는 거는 여기다가 그 스테이트에다가 모더레이트 요 놈은 5.7만큼 얘는 5.0만큼 얘는 4.7만큼 이런 비중을 해서 이제 그 범죄 비율을 이제 계산해라. 범죄 비율에 대한 거죠. 범죄 비율은 4.4.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평균 그 모더레이트는 4.4라는 거예요. 4.4. 여기 뭐 5.7도 있고 하지만 얘들은 인구가 작은 거고 인구가 작은 건가? 어쨌든 여기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이제 인구가 많은데 4.4니까 요 캘리포니아에 거의 가깝게 된 거죠. 웨이티드 평균. 그냥 이 머더레이트를 그냥 이제 하면은 좀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인구수에 따라서 뭘 해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앙값이 있는데 가중중앙값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들어있지가 않아서 여기 그 매트릭스 통계, 매트릭스에 대한 통계를 하는 걸 이제 인스톨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요게 깔려 있으면 인스톨은 계속 할 필요 없어요. 한번 인스톨 된 거는 라이브러리로 해서 메모리에 막 올려주면 되니까. 여기 이제 웨이티드 메디안 중앙값. 여기 또 이제 가중 계산을 한 다음에 맨 중앙에 있는 값을 이제 찾은 거죠. 4.4. 자, 여기서 배운 거는 우리가 통계니 뭐니 이제 한 거를 R 갖고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기억해 두면 좀 편하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는 평균은 이제 많이 쓰니까 미는 기억하시고 표준 편차가 있는 표준 편차는 뒤에 있으니까 변이에 대한 거라서 자, 요것만 기억하시고 여기는 뭐 큰 건 없습니다.